SN을 줬어요. 합 첫 번째 항부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SN에 대한 식을 줬어. 근데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상수항이 없다는 겁니다. 상수항이 없다. 자, 상수항이 없는데 2차식이다.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럼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다? 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2에 2분의 하고요. 여기 항 n이 오죠.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t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차 식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S1과 같으니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3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10은 뭐야? 자, S10에서 S9를 빼면 A에 10이 나오죠. 자, S10이 왜 그러냐면 S10이 A1 더하기 A2 해서 A9, A10까지 이게 더한 게 S10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이게 S9입니다. 그러니까 이항을 하면 S10에서 S9를 빼면 A10만 남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10은 여기다 10 집어넣으니까 100-30에서 70이고요. 9는 99, 81, 93, 27. 얘를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몇이니? 54. 54를 빼니까 16인가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은 14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젖장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수항이 없고요. 어, 하나는 상수항이 있는 형태. 둘 다 2차식은 맞습니다. 근데 얘는 상수항이 없는 형태고 얘는 2차식은 동일하나 얘는 상수항이 있다라는 거야. 그 부분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요 SN 얘도 SN 얘는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이 식을 통해서 만드는 AN이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근데 A5랑 B5가 같다고 그랬어. 음,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그런 차이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면 A5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S5에서 S4를 빼면 되죠. 1부터 5,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더하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빼면 당연히 다섯 번째만 남아있을 거야.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야? 5, 25, 5, 20 해서 35가 되고요. 자, n에다 4 넣으면 4, 4, 16 플러스 8, 24가 됩니다. 그래서 1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 B5는 얘도 어, 이거를 S 프라임 N이라고 할게요. S 프라임 5에서 S 프라임 4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5, 5, 25 플러스 5K 플러스 5가 되고요. 4 집어넣으면 4, 4, 16 플러스 4K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5는 어차피 상쇄될 거고, 16에서, 25에서 16을 뺀 9가 남고, 5K에서 4K를 뺀 K가 남고. 근데 이 두 개가 어떻다? 문제에서 어떻대? 같대. 따라서 K는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리고 SN에 대한 식을 줬습니다. 일단은, 음,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한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속성풀이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우리가 보통 SN을 주고 AN을 찾으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시기를 떠올려. AN은 SN에서 SN-를 뺀다. 근데 이건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럼 A1이라는 값은 어떻게 찾느냐? 처음 주어진 식 SN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초항인 A1과 동일하다. 자,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Sn-1을 구해서 빼볼 거야.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되죠? n-1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sn에서 sn-를 빼면, 자, 얘는 어차피 얘도 전개를 해놓으면 n제곱은 서로 사라져서 2n이 남고요. 그 다음에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남습니다. 자, 요게 an이에요. 음.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얘가 A3은, 얘에서 A3을 구할 수 있어. 세 번째 항은. 그래서 6 더하기 5니까 11이겠지. 자, 문제는 K죠. 근데 여기서 지금 첫째 항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여기다 1 대입한 A1, 즉, 7이라는 값과 주어진 S1에다가 16 플러스 K는 같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K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A3 더하기 K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저 SN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자, 보자.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 음, 첫 번째 항 플러스 n-1d죠.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의 합공식은 어떻게 돼? 2분의 그다음에 항의 개수 n하고 2a 플러스 n-1d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요 sn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전개를 했을 때 2분의 d 이렇게 하자.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n이 있고요. 얘 전개하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전개를 했을 때 dn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dn이 돼. 그래서 뒤를 보면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항이 없어야 뭐가 된다?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념을 정확히 이제 기본 개념을 다 이해하신 분들은 저 문제가 딱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K가 존재하면 안 돼. 그러니까 SN을 전개했을 때 지금 이 SN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뭐가 나오는 거죠? SN을 전개하면 플러스 9가 나오잖아. 여기서 3제곱에서. 그래서 그냥 바로 K가 마이너스 9라고 얻을 수 있는 거고요. A3이라는 값도 일일이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찾아? S3에서 S2를 빼면 되는 거죠. 이게 A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6에 36 플러스 K죠. 근데 그 K도 어차피 S2 할 때 사라질 거야. 25 플러스 K. 그러니까 이렇게 K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찾는 A3 더하기 K는 2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고요. 다만 이 기본적인 첫 번째 개념에 대한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두 번째 개념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AN에 대한 합 N항까지 합을 SN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 쟤를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SN 공식을 이용해서 AN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다만 이 AN이라는 저식은 2부터 사용할 수 있어라는 거죠. 핵심은 그러면 A1은 어떻게 찾아야 돼? 주어진 S1은 옳은 식이고 이 옳은 식을 통해서 AN을 찾은 거니까 이 우리가 빼서 찾은 AN식보단 처음에 주어진 이 SN식이 더 정확한 식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S1, 그 S1의 의미는 첫 번째 항까지 더한다. 그러니 A1과 같을 것이다. 해서 n이 1일 때는 저렇게 따로 구해주는 거죠. 그런데 S1과 A1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해? AN은 뭐라고 이렇게 구한식을 써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n이 1부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항과 A1과 S1이 다르면 얘처럼 두 가지로 그냥 써 놓는 거고요. 두 가지를 식으로 남겨놓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너희들이 이 SN이라는 식을 통해서 A인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SN을 통해서 구한 이 AN이라는 식을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상수항이 존재하면 요때는 A1과 S1이 다르게 됩니다. 네. 여기다는 A1과 여기다는 S1, 여기에다가, 요식에다가 2를 넣은 S1 값과 우리가 구한 AN에다가 넣은, N에다가 2를 넣은 그 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항상 같은 구조를 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구해보자. 자, SN에서 SN-를 뺄 건데, SN-를 구해보면, n-1의 제곱 플러스 5의 n-1 빼기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그럼 SN에서 SN-를 빼면 n제곱 n제곱 사라지고 2n이 되고 빼기를 빼니까 4가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2, 3, 4 이런 숫자에 대한, 즉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1이라는 것은 따로 구해줘야 한다. 자, A1은 여기다가 넣었을 때와 여기다가 넣었을 때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근데 여기다 1을 넣으면 5가 되죠. 그럼 누구를 따라라? 5를 따라가라. S1 값이 더 정확한 값이니 AN을 구한 요 식에다가 1을 넣은 것보다는 S1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SN을 통해서 구한 이 AN이라는 식이 1부터
지금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건 우리가 바로 뭘로 캐치할 수 있다? 요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이 AN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은 뭐야? 5고요. A3는 여기다 3 넣어서 10입니다. 5 넣으면 어떻게 돼? 14가 되고요. 7 넣으면 1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0, 20, 20, 30, 47이라는 값을 얻겠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주어졌는데 등비수열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오케이. 자, 그러면 10항이 무엇냐고 물어봤네요. 그렇게 갑시다. 일단 다섯 번째 항 A5는 첫 번째 항 곱하기 R 4제곱이 6이다. 그 다음에 7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은 6제곱이 됩니다. 이게 24야. 두 식을 나눠주면 A1,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R제곱만 남을 거고요. 64, 24가 됩니다. 근데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하랬으니까 A10은 첫 번째 항을 구해야겠네. 그러면 R이 2니까, 여기다가 2 넣어서, A1 곱하기 2의 4제곱이 6이다라고 해서 A1은 16분의 6, 즉 8분의 3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R의 몇 제곱? 9제곱이 되는 거지? R이 이고 10번째 항이니까 그럼 약분을 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2의 6제곱만 남을 거야. 근데 2의 6제곱이 몇? 64죠? 그래서 64니까 얘가 192가 나와. 정답은 190인데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음, 똑같은데 조금 이제 조금 더 다르다기보단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다섯 번째 항이 6이 있고 여기 여섯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이 있고 여기 여덟 번째, 여기 아홉 번째, 네, 그리고 여기에 열 번째 항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등비 중앙 개념을 이용하면, 이건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A6이, 결국은 A6의 제곱이 6 곱하기 24잖아. 근데 24가 6 곱하기 4란 말이야. 이 4가 2의 제곱이니 결국 얘는 12의 제곱일 거다. 그래서 얘가 12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찾아가도 되고요. 뭐 또 A8도 또 등비 중앙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12가 나왔으니까 R이 2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즉 24 곱하기 R의 세제곱은 A 10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2의 R이 2니까 8이 되고 192라는 값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를 나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항상 등비수열이라는 건 a 곱하기 얼의 n-1의 형태라는 거야. 음.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식을 잘 보면 이에 지금 빼기 n이잖아. 얘를 마이너스 붙고 빼기 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야겠지? 어, n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1. 그래야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2에 n 이렇게 갑시다. 2에 빼기에 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놔두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다. 그럼 이걸 또 분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이 2고 왜냐면 일반항식이 a 곱하기 얼의 n-1이니까 r은 2분의 1이구나. 식을 통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더 불편한데 좀 더 하다 보시면 조금 이제 응용 문제나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연습하시고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그냥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에 2-1에서 2라는 걸 찾으면 되고요. 그럼 R은 어떻게 찾냐? 두 번째 항을 찾는 거죠. 그럼 2에 0제곱이 돼서 1입니다. 그러면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1이 나왔구나. 그러니 첫 번째 항은 2고 R은 2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잘 두 가지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비 수열을 이렇게 나열해 놨고 486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어. 결국은 어떤 하나의 항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일반항 AN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몇이야? 3분의 2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항일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넘어갈 때 보기가 헷갈리면 여기서 넘어갈 때 몇 곱했어? 빼기 3을 곱했죠. R은 몇이다? 빼기 3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일반항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몇이래? 486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486 곱하기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243이죠. 그러면 38, 81, 3 곱하기 81 곱하기 3이어서 3의 6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건 마이너스 3의 6제곱하고 동일하죠. 짝수공 곱했으니까. 자, 따라서 n 빼기 1은 몇이다? 6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은 몇이다?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비 수열을 나열해 놨고요. 일반항을 물어봤고 150번째가 무엇이냐 그랬어. 결국 일반항 찾아야 하니까 첫 번째 항은 지금 3 플러스 2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항. 근데 그 다음이 1이잖아. 그럼 이걸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 보라고요. 그 다음 거. 1에다가 뭘 곱한 거야? 3-2 루트 2를 곱했겠지. 이게 R이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3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3-2 루트 2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겠지. 그럼 150번째를 물어봤으니 A의 150은 3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3-2 루트 2의 4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자, 3 플러스 2 루트 2 3 플러스 2 루트 2 얘는 3-2 루트 2 이거 잘 보면 이렇게 보자고요. 이 49가 결국은 48 곱하기 1이죠. 플러스 1 곱하기래.
소리. 그럼 지수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 플러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48제곱. 그러면 요 앞에 두 개는 합차 공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151한 얘가 합차 공식이니까 9-8에서 1입니다.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최종적으로 3-2 루트 2의 48제곱이 우리가 찾는 150번째 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지금 관련식 두 개를 줬어. 얘네들 그냥 정리하면 되죠. 자, A2는 뭐야? A 곱하기 R이죠. 그 다음에 A4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54라고 한 거고 A1, A3은 뭐야? A1이 A라고 한다면 A3은 A 곱하기 R 제곱 플러스 A2는 A 곱하기 R 곱하기 A4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 요게 32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밑에다가 정리를 합시다. 얘들을 정리를 해보면 AR로 묶으면 어떻게 돼? 위식은 1 플러스 R 제곱이 54입니다. 자, 아래식은 A 제곱 R 제곱으로 묶자. 얘 1 플러스 R 제곱이 324야. 자, 그럼 두 식을 나누었다고 보면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AR만 남을 거야. 그리고 1 플러스 R 제곱. 요게 6, 6이 되겠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찾게 된 거죠. 근데 유심히 보면 쏘리 보니 얘까지도 날라가죠. AL만 남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도 똑같아서 약분됐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네들을 표시해 보면 A1은 A고요. A2는 AR입니다. 그 다음에 A3은 AR 제곱일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 AR의 세제곱. 근데 AR이 몇이죠? 6이죠? 정답은 6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6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비례식 하나를 던져줬네. 그리고 B를 찾아라. 여기를 잘 써보자. 자, A2, A3 뭐야? A 곱하기 R이죠. 얘는 AR 제곱이야. 얘는 AR 세제곱, AR 4제곱이고요. 이게 1대 루트 6이다 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이걸 AR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R이고 AR 세제곱으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이야. 이게 1대 루트 6이래. 그러면 B니까 이렇게 날리면 여기 R 제곱만 남겠죠. 얘도 이렇게 날라가고. 이게 1대 루트 6이다. 따라서 R 제곱이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5는 뭐죠? A5는 AR 4제곱이죠. A9는 AR 8제곱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얘 이렇게 약분 이렇게 하면 1대 R의 4제곱이 돼. 근데 R의 4제곱이라는 건 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가면 루트 6을 제곱한 6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면 결국은 A2하고 A4의 관계는 이제 R 제곱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r제곱 곱하기 a2라고 쓸 수 있고, 얘도 r제곱 곱하기 a3이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얘네들을 r제곱으로 묶으면 a2 플러스 a3이 돼서 a2 더하기 a3, a2 더하기 a3.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복잡한 시간화가 주어졌고 A 20번째 항과 40번째 항의 B를 구해달래요. 구했어. 자, 등비수열에 대한 지금 AN에 대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할 거고, 자, 등비수열은 A 곱하기 얼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어, 일반항 공식이 존재하죠. 자,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기본 개념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A15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곱하기 얼의 14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A5는 뭐야? A 월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 이걸 약분했다고 보면 결국 월의 10제곱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항의 넘버, 얘네들의 차이가 남는다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지금 몇씩 차이 나고 있어? 10씩 차이 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월의 10이라는 값들이 계속 남을 거야. 그러면 이제 5에서부터 6, 7, 8에서 14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항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데 항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세죠? 맨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빼고 1을 더하던지 아니면 어, 이 앞에 수에서 1을 미리 빼놓고 빼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의 10제곱이 10번 더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얼의 10제곱은 10이라는 값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20분의 R의 40이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차이가 지금 20 차이 나죠? 그러니까 쟤는 R의 20이 됐을 거란 얘기지. 근데 얼의 20이라는 건 얼의 10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10을 제곱한 100이 답이 되겠네요. 등비수열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개의 항을 줬어.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물론 얘를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3이고 A 곱하기 R의 6제곱이 24다. 그래서 두 식을 나누면 R의 세제곱이 8이므로 R이 2다.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죠. 그런데 4에서 5, 6, 7, 세 번 점프하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세 번 점프했다는 것은 결국 24는 3에서 R을 세 번 곱해졌다. 그래서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2다. 이런 식으로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1000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반항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뭐였죠? 얘가 2니까, R이 2니까, 예를 들면 8분의 3. 그죠? 8분의 3이죠.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1000보다 크다 그랬어. 음. 그럼 이 상태에서 2의 세제곱이죠, 8이. 그냥 3분의 8 넘깁시다. 그래서 여기 2의 n제곱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가자. 얘가, 어, 3분의 3은 넘어가면은 저거 하네요. 다시, 소리. 3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2의 n-1이 어떻게 돼? 80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n-1이 이거 3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어, 3, 2, 6, 3, 6, 18, 3, 6, 18,
이런 숫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걸 알고 그 얘기는 2의 11제곱은 2048이라는 거야. 근데 여전히 크지 않죠. 그러니까 2012제곱이 되어야 4096. 그래서 얘보다는 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n-1이 12가 되어야 되고 결국 13에서부터 우리가 100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지. 지금 여기서 A1, A2, A3, 그다음에 A4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AN번이 있는 거야. N번이. 그러면 A1 구하지 말고 A4에서부터 몇 번 갔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점프를. 그럼 1부터 n까지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점프 횟수는 뭐야? n-1번일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출발을 했다면.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빠지잖아. A4에서 출발하면. 그지? 그러니까 n-4번 점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A4에서. 이제 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어? 음, AN은 A4, 3 곱하기 R은 2라고 찾았고, n-4번 점프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하고 우리가 처음에 구한 식하고 어떤 관계냐? 이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얘가 2의 n-1입니다. 근데 지수법칙에서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빼죠. 그러니까 n-1에서 3을 뺐으니까 3 곱하기 2의 n-4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 무조건 첫 번째 항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R은 양수라는 얘기도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조건들을 지금 여러 개 또 줬어요. 항 두 개, 100분의 1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고 그랬네. 자, 그러면 A5, 즉 7분의 3은 A2, 147에서 3으로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해서 3번 점프하네. 그죠? 그래서 아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7분의 3 곱하기 147분의 1이 되는 거고 약분을 해보면 3, 4, 3,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7, 7에 49니까 결국 7분의 1의 세제곱이 돼서 R이 7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귀찮아. 뭐 찾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냥 A2에서 출발했다면, 즉 147 곱하기 원래 R의 n-1이 n번째잖아. 근데 첫 번째 출발했을 때 n-1이고 그럼 두 번째 출발했으면 n-2가 되겠죠. 그게 10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직 순조롭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2가 지금 147인데 첫 번째 항 곱하기 R분의 1이고 따라서 A는 147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어떻게 돼? AN은 첫 번째 항 147 곱하기 7 곱하기 R이 몇이야? 7분의 1에 n-1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약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면서 147 곱하기 7분의 1에 n-2다. 이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시작점을 좀 변형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7분의 2에 n-2. 이게 또 저거랑 연관이 있구나. 이 147이라는 거를 잘 보면, 147이 49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7을 바꿔보면 3 곱하기 7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얘가 지금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결과적으로, 7분의 1에, 얘가 7의 제곱이 돼서, 두 개가 약분이 되니까 n-4제곱이 되네요. 요게 300분의 1인 거야. 숫자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면 7을, 3번 곱하면 어떻게 돼? 49 곱하기 7이죠? 7, 9, 63, 14, 28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300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n-4가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n은 4 플러스 3에서 7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근데 같아도 되죠. 왜냐면 얘가 같을 때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소 n 값은 7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7입니다. 등비 수열에 대해서 식을 줬고 절대값까지 이제 추가시켜서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식을 만족하는 A2에서 A3으로 간다. 자, 그러면 우리 요식을 조금 이해를 해보면 등비니까 A3은 A2 곱하기 R입니다. 그 다음에 A4는 A3 곱하기 R이야. 그러니까 R로 묶으면 A2 플러스 A3은 빼기 1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A2 더하기 A3 얘가 몇이라고? 20이라고 그랬네요. 따라서 우린 뭘 할 수 있어? R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저기에다 이제 A를 어차피 찾아야 돼. AN에서. 자, A2는 AR이고요. A3은 AR 제곱이야. 이게 20이래. 근데 R이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빼기 5A, 얘는 25A. 즉 20A가 20인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A는 1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항 찾아야죠. 그러면 일단 일반항 AN을 찾아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찾아놓을 수 있고요. 주어진 식을 조금 더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의 특징이 뭐였어?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절대값 an 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분모라는 놈이 작아야 크죠. 1000보다 작다.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1000에서 플러스 1000까지로 바꿀 수 있어. 자, 그런데 AN을 우리가 앞에서 찾아놨죠. 넣어보면 빼기 5에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n이 1이면 n이 1이라면 당연히 0제곱에서 1이므로 만족합니다. 그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빼기라는 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n이 1일 때 오케이. 음, n이 1일 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2일 때 보자.
2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가능합니다. 3 집어넣으면 제곱이 돼서 25. 4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음수를 지금 추정하게 되고요. 아니, 홀수일 때는 3보다 작다. 플러스일 때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5의 5의 4제곱이 625죠. 그러면 5의 5제곱은 3000이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어, 결국에는 얘가 5까지 되니까 n이 만약에 5라면 n이 5라면 4제곱이 되니까 625 맞습니다. 그죠? 4까지도 맞고 6이면 어떻게 돼? 6이면 5이 되죠? 그럼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자연수의 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몇? 5. 이렇게 더해도 5. 그래서 5, 3, 15.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수열을 이렇게 나열했어. 등비 수열. 그리고 A2 곱하기 A14를 구하랬어. 일반항 AN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4라는 곳에서 R이 몇 번 곱해졌더니 60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번 이렇게 곱해지고 있냐는 거고, 결국 항의 개수를 우리가 세야 되니, 얘 15, 16, 총 17개입니다. 그럼 항이 3개 있을 때는 몇 번 곱해져? 2번. 한 번 적게. 얘는 16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래 16은 4로 나눠서 15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정보 하나고, 자, 그럼 A2는 어떻게 돼? AR 곱하기 A14는 AR의 13이 될 겁니다. 네. A2, 아니죠.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게 함정이네. 다시 A2는 4에서 출발이니까 4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A14는 4에서 출발할 거고, A2 두 번 곱해진다. 이건 이제 숫자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1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 16 곱하기 R의 16이 되고 결국 R의 16이 몇이었어? 15였죠? 그래서 16 곱하기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 16이 10 플러스 6이라고 본다면 15 곱해서 150에다가 6, 1은 6 해갖고 240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등비 수열 이렇게 쭉 나열했고 공비는 좋네요. 그리고 R이 무엇냐고 했습니다. N이 무엇냐고. 항의 개수가 지금 여기에 N개, 2개 더해서 N 플러스 2개가 있다는 사실 일단 확인하고요. 자, 그럼 20이라는 수에서 R을 몇 번 곱했더니 128분의 5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지금 n 플러스 2개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지나갔냐는 거지. 그럼 항이 3개면 몇 번 지나갑니까? R이 2번. 따라서 얘는 n 플러스 1번 하나 적게 곱해져서 나온 숫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공비 R을 알려줬으니 결국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은 20이 넘어가니까 그죠? 128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근데 128이 몇이냐는 거죠. 128이 위에 7제곱, 8제곱, 9제곱이네. 그럼 얘는 2분의 1의 9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n 플러스 1이
9이므로 n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부터 이렇게 수열을 나열해 놨는데 걔가 등비 수열이다. 그래놓고 그 안에 있는 A1부터 A10까지를 곱해달라 그랬네. 자, 1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항이죠. 이 첫 번째 항이 계속 R이 곱해지는 형상을 띠고 있죠. 이렇게. 얘도 곱하기 R. 계속 곱하기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숫자에다가 R이라는 공비를 몇 번 곱했냐는 거야. 지금 항이 전부 몇 개? 12개. 항이 3개면 2번 곱해져야 세모가 나오죠. 하나가 적게 곱해지는 거지. 그럼 12개니까 11번 곱해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의 11제곱이 3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R의 11제곱이 3이라는 중요한 값 하나를 갖고 있고요. 그럼 A1부터 A10까지라고 있는데, 자, A1은 뭐겠어? 1에다가 R을 곱했으니까 결국 A1은 R이 될 거야. 그지? 그럼 A2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2는 또 A1에다가 R을 곱했으니까 R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주어진 요 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결국 R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곱하기 해서 R의 10제곱까지 하겠죠?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지수끼리 더해준다. 곱할 땐. 그럼 1에서 10까지의 합이네. 그렇죠? 그럼 그게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R의 55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R의 55제곱이란 건 뭐니? R의 11제곱의 5제곱이죠. 근데 R의 11제곱이 3이라고 했으므로 3의 5제곱이 나오네요. 3의 5제곱은 243이겠죠? 3, 3은 9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공비 R인 수열 나열됐고 N과 R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 N개, 그럼 2개 더해져서 총 N 플러스 2개의 항이 존재한다. 그러면 3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R이 몇 번인가를 곱해지면 3072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3개면 2번 곱해지죠. 즉 하나가 적게. 즉 얘는 뭐다? N 플러스 1번 곱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가 3으로 나누면 1024가 돼. 근데 1024가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2의 10제곱도 되고 2의 제곱인 4의 5제곱도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나? 이렇게 해도 되겠네. 2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이 1 곱하기 10도 있고요. 2 곱하기 5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2, 10 곱하기 1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 결국 4의 5는 결국 2의 제곱의 5제곱 얘는 2의 5제곱인 32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 경우라면 결국 R이 2고 N은 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경우라면 R이 4고 N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R이 32고 N이 1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무엇냐는 거야.
n 플러스 r의 최소값이니 얘는 11, 얘는 8, 얘는 33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은 몇?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 수를 주고 등비 수열이라는 힌트를 줬으니 등비 중앙을 사용해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등비 중앙은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내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33x가 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7x 마이너스 49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77에서 49니까 이렇게 되네. 그냥 2x x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49이거나 또는 빼기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안 되고 x값은 2분의 49가 되겠네요. 정답은 2분의 49입니다. 다항식 f를 x-1, x-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결국 항이 3개인 상태고 결국 f1, f2, f-1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비 중앙에 의해서 f2 제곱은 f1 곱하기 f-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찾아갑시다. 자,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2는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2a. 그놈의 제곱은 자, f1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2a. 자, f-1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얘는 이제 소거가 되죠. 그럼 얘는 1-a고 1-3a야.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3a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a 빼기 a에서 이렇게 그러면 3a의 제곱 빼기 4a 빼기 1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모든 a의 합을 구해달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뭐다? 3분의 4가 되겠네요.